반갑습니다. 형님들 안녕하세요. 오늘도 숲TV 생방송 찾아서 감사드리고요. 이따 유튜브로 보시게 된 분들도 구독이나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덴버 대 클리퍼스 시작으로 오늘 NBA 10경기 정도 다뤄보도록 할 텐데요. 자, 일단 덴버는 첫 경기 때 오클라호마한테 아주 안 좋은 경기력으로 패배를 했거든요. 그야말로 이제 오클이 사실 이 덴버를 막기 위해서 요키치를 조금 더 피지컬적으로 제어를 하기 위해서 하텐슈타인을 데리고 온 부분도 있는데 하텐슈타인이 없는데도 덴버를 상당히 잘 막았습니다. 그날 이제 홈그랜이 아주 눈에 띄는 활약도 했고 스가 역시 올 시즌도 MVP 컨텐더다 이런 활약들을 했었는데 뭐 덴버가 사실 직전 경기도 홈 경기였잖아요. 원래 작년에도 덴버는 계속해서 홈에서는 아주 이 단단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원정에서는 비교적 안 좋긴 하지만은 홈에서만큼 아주 훌륭했다 이런 생각들이 있었는데 오클한테 그렇게 대패를 하면서 무기력하게 참 이제 머레이 같은 애들 보면은 와 머레이 저 새끼 이거 맥스 봤는데 저 정도 경기력이 맞나 이런 생각도 들고 하는데 어쨌든 올 시즌 덴버는 그 KCP도 나가고 그 자리를 크리스티안 브라운으로 채우고 있다. 근데 벤치에서는 벤치가 얇아졌는데 웨스트브룩밖에 없다. 뭐 이런 느낌이에요. 사실 덴버가 구성상으로 이제 요키치의 손끝에서 파생되는 것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외곽 슈터가 많아야 되는데 요키치가 또 이런 말을 했습니다. 팀에 지금 좋은 슈터들이 머레이나 마포주 말고는 없다. 맞는 소리예요. 웨스트브룩이 이 요키치랑 같이 필드에서 뛸 때도 있는데 웨스트브룩을 분명 잘 데리고 오긴 했는데 얘가 웨스트브룩은 이제 외곽보다는 본인이 이제 인사이드로 파고 들어가지고 마무리를 한다든지 혹은 거기서 파생되는 이제 뭐 킥아웃 패스 이런 것들로 플레이메이킹을 하는 선수인데 사실 저는 덴버한테 맞는 조각인가 이런 생각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아쉽다 그런 생각이 들고 클리퍼스도 사실 피닉스한테 되게 잘 싸웠었습니다. 근데 경기가 이제 뭐 연장까지 흐르고 이러면서 아쉽게 패배를 하긴 했는데 지금 뭐 이제 카와이가 없는 점들 제가 저번에도 폴 조지나 카와이가 작년에 클리퍼스에서 얘네들이 빠지면 거의 한 10점가량 혹은 그 이상 이런 넷 레이팅이 빠진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사실 지금 그 자리 이제 뭐 파웰이나 맨, 대존주 좀 이제 땜빵을 하는 느낌입니다. 여기다가 뭐 아미르 코피라든지 그런 선수를 쓰고 있는데 폭넓은 윙자원들 저는 윙자원들을 얘기할 때마다 지금 NBA에서 키다. 윙자원들은 다재다능한 애들이에요. 수비 잘하고 기동력 좋고 뭐 외곽도 괜찮고 이런 애들을 많이 쓰는데 클리퍼스는 그거를 나름대로 잘 갖추고 있는 팀이긴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좀 활동량이 부족한 피닉스 같은 애들 상대도 되게 잘했었는데 일단은 내일은 또 덴버가 홈이긴 합니다. 클리퍼스는 원정이고 저는 일단 드는 생각은 그거예요. 직전 경기는 클리퍼스가 하든이 뭐 그렇게 나쁘게 하진 않은 것 같아. 마지막에는 조금 볼도 흘리고 하면서 찬스를 많이 잃었는데 하든이 나쁘게 한 것 같진 않아요. 근데 사실 저는 이제 하든의 원래 팬이기도 하지만은 가면 갈수록 좀 더 기복이 많아질 거다 이런 생각들이 있긴 하거든요. 지난번 경기는 클리퍼스가 비교적 잘 풀린 경기였었고 덴버는 아주 안 풀린 경기였었다. 물론 지금 NBA가 한두 경기밖에 안 했으니까 지켜봐야 되긴 하는데 저는 덴버는 일단 요키치가 있어가지고 일정 수준의 경기력은 보장해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더구나 홈이라면은. 그리고 상대가 작년 대비 지금 현 시점에서 카와이나 조지가 없는 그에 반해서 영입은 딱히 뚜렷하지 않은 이런 클리퍼스라면은 저는 이 경기는 일단 덴버 쪽을 보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덴버가 홈에서는 그래도 홈 덴버다운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데 경기는 이제 좀 언더도 생각은 해볼게요. 원래 홈 덴버 하면은 점수도 원주영에 비해서 많이 나고 그런 팀이기는 한데 일단 클리퍼스가 조금 더 저는 공격보다는 수비적인 색채를 띠는 팀으로 생각이 됩니다. 현 시점에서는. 그리고 덴버도 얘네들도 조금 안 풀리면 점수가 안 나는 팀이기도 하고 저는 그 정도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디트 대 보스턴 경기인데 사실 타이틀만 보면은 작년에 그 디트 생각하면은 그냥 보스턴이 무난하게 승리할 법한 경기이긴 해요. 사실 뭐 다른 것들을 제껴도 보스턴이 무난하게 승리를 할 것 같기는 한데 일단은 디트로이트가 확실히 작년보다는 나아졌다는 점. 방금 근데 오늘 보면은 이제 클리블랜드랑 경기를 했는데 사실 막 얘네들 디트가 앞서가던 시기도 있었습니다만은 이 쿼터 때 클리블랜드가 경기를 뒤집었죠. 그 이후로는 계속해서 클리블랜드가 리드를 유지를 했었고 디트로이트가 나아지긴 했지만 여전히 이런 동부의 최강자급 팀들한테는 비비기 아직은 좀 어수선하다 이런 것들이 보였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 두 경기 연속으로 커닝햄이 30점을 넘겨주고 있고 듀렌 쏠쏠한 활약해주고 있고 오늘은 조던 아이비도 20점을 넘겼습니다. 이런 상황이어가지고 디트로이트가 저는 생각보다 괜찮은 시즌 스타트라고 생각은 하거든요. 근데 문제는 내일 상대가 보스턴이라는 점.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지금 기준점이 막 13.5에다가 막 이러고 있는데 저는 여러 차례 내일도 뭐 포르징기스가 없지만은 작년부터 계속해서 보스턴은 중간중간에 뭐 주루나 좀 이제 브라운이나 테이텀 이런 애들이 한 번씩 빠졌단 말이에요. 근데도 보스턴은
주축 선수들 가운데 뭐 한두 명 빠진 거는 티가 안 날 정도로 넷 레이팅이 상처가 안 난다. 이런 얘기들 많이 했었잖아요. 지금도 뭐 호포드 대신에 코넨 넣고 뭐 이러면서 잘 짬방을 하고 있는데, 이건 뭐냐면은 디트로이트랑 보스턴의 상대 전적이거든요. 보면은 지금 최근 3시즌 동안 디트로이트한테 보스턴이 10승 1패로 그리고 또 9연승으로 매우 강력했다. 이런 것들이 보입니다. 그리고 스코어 보면은 작년에 한 번 빼고 전부 다 13.5 기준으로도 마인이었었고, 그 전에도 보면은 보통 이렇게 마인 게임이 상당히 비중이 많은 편이에요. 그 정도로 디트로이트가 안 좋은 시기를 계속 보냈고, 보스턴은 점차 입지를 다져 나가면서 좋은 경기들을 했다. 중간에 이 연장 가가지고 보스턴이 6점 차로 승리한 경기가 있었는데, 이때가 디트로이트가 계속해서 20연패가량 받고 막 그럴 때거든요. 근데 이때 디트로이트가 되게 잘했어. 전반전에 아마 제 기억으로는 전반전에 엄청 앞서 나갔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이거 누르면 나오나? 전반전에만 19점을 앞서 나가던 그런 경기였는데, 이 경기를 보스턴이 따라잡았습니다. 어쨌든 뭐 그런 경기였었어요. 한 번 디트로이트가 진짜 위기일 때 이 TD 가든 가가지고 그때 이렇게 좀 비볐던 거 말고는 그 외에는 전부 다 보스턴이 많이 압살을 했다. 뭐 이런 식이거든요. 여기도 보스턴이 내일 원정이잖아요. 홈보다는 원정에서 조금 못 미치긴 하나, 보스턴은 작년에 독보적인 시즌을 보냈었고, 저는 어지간해서는 이것도 보스턴을 좀 좋게 볼 것 같아요. 디트로이트가 나아진 거는 제 눈으로 확인했지만은 그래도 보스턴은 현 시점 올해도 리핏을 노리는 NBA 최강 전력이다. 이런 생각들이 있어가지고 저는 보스턴 쪽으로 좋게 볼 것 같고요. 그리고 228.5면은 일단은 오바를 보기는 해요. 이거는 아무래도 보스턴이 좀 대승을 거둘 것 같긴 한데, 디트로이트가 105점을 넘길 수 있냐? 저는 넘길 수 있다고도 생각을 하긴 하거든요. 오늘은 클리블랜드한테 못 넘겼는데 조금 그래도 보스턴이 클리블랜드보다는 빠른 템포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면은 저는 넘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러면은 뭐 오바도 봐도 괜찮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다음 경기 워싱턴 대 클리블랜드 경기인데요. 자, 일단 워싱턴도 지금 시즌 스타트가 좋지는 못해요. 작년에 2픽으로 뽑았던 알렉사르가 있는데, 워싱턴이 알렉사르를 이렇게 센터로 썼었다가 조금 안 좋아가지고 뭐 베글리라든지 발렌슈나스 이런 애들을 써보고 있는데, 알렉사르가 그렇게 막 좋지는 못했던 것 같아. 프리시즌에 비해서 첫 경기는 별로 안 좋았던 것 같아요. 보스턴한테 그냥 좀 쌈 싸먹히는 그런 경기였었는데, 지금 여기 보면은 뭐 빌라의 쿨리발리라든지 뭐 키스퍼트, 쿠즈마, 워싱턴도 괜찮은 윙자원들을 가지고 있기는 해요. 근데 직전 경기는 여기다가 조던 풀까지 아주 터졌던 경기였었다. 조던 풀이 그날 혼자 아주 야투가 날아다녔었거든. 근데도 보스턴한테 안 됐었고, 이게 클리블랜드 상대로 상대 전적이 8대 0입니다. 여기도 이런 상대 전적을 볼만한데, 클리블랜드는 워싱턴한테 이렇게 최근에 8경기 연속으로 승리를 거두고 있다. 오늘 기준점이 8.5인데요. 8.5 기준으로는 그래도 마인이 조금 더 있었던 편이기는 해요. 최근에 이제 한 8번 중에 거의 한 6번 정도가 전부 8.5 마인이었다. 이런 것들이 보이는데, 이거는 구도상으로 제가 아까 워싱턴의 알렉사르 얘기를 했는데, 아직은 NBA에서 이 주전 센터로 거듭나기에는 피지컬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모자라다. 반면에 클리블랜드는 지금 모블리랑 알렌이 버티고 있는 그런 팀이잖아요. 어제도 제가 제런 듀렌 얘기를 조금 했습니다. 디트로이트에서 제런 듀렌이 요즘 활약이 좋다. 근데 이 친구도 클리블랜드 모블리 알렌 두 산성한테 막혔었거든요. 그래서 일단 내일은 인사이드에서 확실히 클리블랜드가 우위에 있는 게임이 될 것 같다. 그런 생각들이 들더라고요. 지금 클리블랜드가 2경기 연속으로 아주 좋은 경기를 해주고 있는데, 아무래도 상대가 뭐 원정이긴 하지만 클리블랜드 상대가 워싱턴이라는 좀 실망스러운 팀이다 보니까 이것도 저는 클리블랜드를 좀 좋게 볼 것 같고요. 229.5로는 생각보다 지금 클리블랜드가 점수도 꽤나 넣어주고 있는 편이고, 워싱턴도 얘네들도 작년에도 그랬지만은 질 때 지더라도 페이스 자체는 상당히 빠른 편이다. 막농구를 하더라도 조금이나마 넣어준다면은 저는 229.5여도 한번 오바 쪽으로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샬럿 대 마이애미 경기, 이것도 되게 어려운 게, 지금 샬럿이 라멜로 볼이 있을 때는 경기력이 꽤나 있다 이런 얘기들을 했는데, 지금 이제 2옵션이라고 해야 되죠. 거의 브리지스나 이제 브랜든 밀러가 2옵션이나 3옵션 이렇게 보는데, 브랜든 밀러가 지금 빠졌어요. 아마 이제 골반 쪽에 부상으로 빠진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오늘 또 애틀랜타한테 샬럿이 이 라멜로 볼이나 브리지스가 전부 잘해주면서 게임을 그래도 나름대로 비볐었거든요. 그런 경기였는데, 일단은 지금 샬럿이 시즌 초반은 라멜로가 있을 때는 나쁘지 않다. 여기다가 브랜든 밀러라든지 마크 윌리엄스 이런 애들이 돌아오면은 더 좋은 경기라고 보여줄 것 같기는 해. 일단 그런 것들은 보이는데, 작년에는 얘네 두 팀이 3전적이 4대 0이었습니다. 마이애미가 전부 다 승리를 했었고, 전반적으로 경기는 점수가 많이 나는 편은 아니었었어요. 230점이 나긴 했지만은, 마이애미가 사실 또 이제 작년에 샬럿에서 잘 나가던 그 이제 테리 로지어를 마이애미가 데려온 셈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마이애미의 테리 로지어는 친정팀을 만난다. 뭐 이런 것들도 보이는데, 사실 마이애미의 지금 최근 첫 경기가
너무 별로였어. 너무 진짜 아주 실망스러웠는데, 특히 이제 버틀러는 마이애미에서 최고 연봉자고 거의 뭐 이제 타이틀 컨텐더를 이렇게 하려면은 마이애미에서 가장 힘을 내줘야 되는 선수인데, 정규 시즌에 버틀러 얘기가 많잖아요. 정규 시즌에 버틀러가 지난번 경기도 필드골을 8개밖에 시도를 안 했고 하나밖에 성공을 못 시켰다. 그 하나조차 거의 뭐 받아먹기 득점 이런 거 써가지고 버틀러가 엄청 실망스럽거든요. 뭐 히로는 원래부터 좀 오락가락하는 친구고, 아데바요는 그래도 좀 수비적으로는 나름대로 본인의 역량을 보여주는데, 사실 지금 마이애미의 수비 세팅도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아요. 여러 가지로 이거는 마이애미가 현 시점에 좋지가 못하다. 지난번 경기 때 또 이제 올랜도한테 오펜을 18개나 허용을 하면서 그냥 골밑에서의 이런 높이 같은 부분들 이런 것들도 아쉬웠었는데, 저는 이건 일단 언더 쪽으로 보겠습니다. 이거는 마이애미의 색깔이 조금 짙어진 건데, 뭐 샬럿은 그래도 라멜로가 있을 때는 그 오바 쪽으로 한 10점 가량 올라가는 뭐 그런 팀이에요. 라멜로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그건 맞는데 일단은 저는 조금 더 마이애미의 색깔을 입혀가지고 언더를 생각하고 있고요. 경기는 나는 이거는 승패는 패스하고 싶어요. 그 정도로 일단 뭐 기준점도 그렇게 차이가 많이 안 나고, 샬럿의 프렛 이것도 애매해. 마이애미가 너무 직전 경기가 최악이었는데 그거보다 나아지긴 나아지겠지 이런 생각이어가지고 이 경기는 전 승패는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기 시카고 불스 대 오클라호마. 사실 제가 아까도 살짝 얘기했지만 시카고가 작년에도 그렇고 얘네가 좀 사대가 안 맞습니다. 얘네는 믿음을 주면은 못하고 믿음을 안 주면은 오늘처럼 그런 경기라고 보여주는 팀이거든요. 사실 이게 내용상 봤을 때 시카고가 카루소가 없어지고 기디가 왔는데 사실 경기력 면에서는 저는 플러스가 될 거라고 생각 별로 안 했어요. 아무래도 이 팀은 데로잔도 나갔고 이 선수 플러스보다는 마이너스가 큰 팀이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 팀의 얼굴이 돼야 할 코비 화이트가 첫 경기 때 너무 못했었고 오히려 라빈 같은 애들이 힘을 내줬는데, 라빈이 잘하는 날은 시카고가 턴오버 파티를 하는 날이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직전 경기는 라빈도 턴오버 많이 안 하고 화이트도 터지고 이러면서 무난하게 승리하는 경기였었습니다. 미러키를 상대로도. 미러키 원정에서 시카고가 승리를 했다는 거는 좀 시사하는 바가 큰 것 같아요. 뭐 미러키가 딱히 뭐 미들턴 말고는 결장도 많이 없었는데, 특히 쿤보도 많이 힘을 냈는데, 그런 경기를 시카고가 가져갔다는 거는 올 시즌 시카고가 무슨 일이든 이뤄낼 수 있다. 일단 이런 것들은 좀 생각이 나고요. 문제는 오늘 상대가 오클라호마라는 건데, 오클은 저는 전력이 지금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작년부터 확실히 스가도 있고 제이덥 같이 성장한 친구도 있고, 일단은 기본적으로 수비도 아주 좋은 팀이고, 홈그랜도 몸빵이 조금 아쉽지만 그거를 하텐슈타인으로 보완을 했다. 하텐슈타인까지 돌아와서 풀멤버의 오클이 된다면은 정말 볼만할 것 같은데, 하텐슈타인이 없는 오클이 또 덴버 원정 가가지고 대승을 거뒀잖아요. 그런 것들을 보면은 저는 현 시점에서 오클라호마가 보스턴 바로 다음 가는 전력이 아닐까 그런 생각까지 들거든요. 작년에도 오클라호마는 홈에서도 좋았었고 원정에서도 약한 편은 아니었다. 이거는 일단 저는 오클 쪽으로 좋게 볼 것 같아요. 시카고가 미러키도 잡고 참 대단한 경기력도 보여주긴 했는데 저는 오클 쪽으로 보겠습니다. 아무래도 딱 그냥 놓고 봤을 때 8.5 정도의 이런 핸디는 좀 애매하지만은 오클라호마가 경기를 풀어나가는 이런 기본적인 저점이 되게 높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리고 뭐 오바 보는 거는 일단 오클라호마도 뛸 수 있는 팀인데, 시카고의 초반 기세를 봤을 때는 템포가 그래도 좀 오바 게임도 많고 빠른 편인 것 같다 그런 생각들이 드네요. 그 다음에 미네소타 대 토론토 경기는 이거는 기준점이 너무 빡세네. 제가 오늘 토론토 경기를 많이 봤어요. 필라델피아랑 하는 거를. 근데 토론토가 지금 내일은 이제 퀴클리나 바렛이 뛸지 안 뛸지 아직은 좀 불투명합니다. 이건 불투명한데 오늘 라인업이 이랬었거든요. 여기다가 그 이제 벤치에서 갑자기 이름도 없는 애들이 튀어나와가지고 아마 신인들이거나 뭐 그 이제 투웨이 계약인 것 같은데, 그런 애들이 나와가지고 되게 활동량 넓은 모습으로 필라델피아를 아주 그냥 패버렸거든요. 그래서 지금 토론토의 전력이 되게 진단하기가 어렵습니다. 겉으로 봤을 때는 토론토는 올 시즌 이제 리빌딩 시즌을 공언을 했고 올 시즌에 대한 미련이 벌써 없다 이런 것들이 보이는데, 생각보다 에너지 레벨이 높더라고. 그래서 상대팀을 고전시킬 수 있는 토론토가 생각보다는 전력보다는 전력 파악이 어렵다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미네소타는 첫 경기에 비해서 그래도 랜들의 활용폭이 조금 넓어지면서 공격면에서는 좀 나아진 것 같아. 직전 세크라멘토전은. 근데 그 경기도 되게 접전이었었잖아요. 보면은 미네소타가 이제 클러치 때는 이제 좀 공격적으로 할 때는 디빈첸조 같은 애들도 쓰고 이러는데, 수비를 해야 될 때는 맥다니엘스랑 NAW 이런 애들을 아주 막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거든요. 그 정도로 미네소타는 사실 나즈 리드가 작년 같은 이런 최고의 식스맨 같은 그런 모습을 아직까지는 못 보여주고 있지만은, 역시나 미네소타 올 시즌도 저는 꽤나 높은 전력인 것 같긴 합니다. 문제는 이 경기가 12.5라는 건데, 미네소타가
사실 홈에서 수비력도 좋고 홈에서는 원정보다 확실히 득점이나 실점이 모두 다 좋아지는 팀인 건 맞는데, 근데 미네소타라는 팀의 색깔상 12.5는요 좀 과하다는 생각이 있거든요. 그게 애매해. 미네소타가 좀 수비는 확실히 좋은데 공격력으로 상대를 부술 수 있는 팀이냐 좀 애매하거든요. 저는 일단 언더 정도는 괜찮게 봅니다. 이거는 미네소타가 본인들의 수비력이 10분 발휘가 된다면은 토론토 같은 애들 100점 미만으로 묶을만도 하다. 저는 그 정도까지도 생각을 하거든요. 만약에 그러지 못한다면은 설사 그런다 하더라도 12.5는 좀 애매해 보여. 그래서 이거는 저는 핸디까지는 욕심은 잘 모르겠어요. 일단은 뭐 미네 사이드가 괜찮긴 하다. 미네소타가 당연히 상대를 100점 미만으로 묶으면은 마인도 막 20점씩 할 수도 있죠. 프로 플레이오프에서도 덴버를 그렇게 묶었었는데 충분히 가능한 스토리이긴 한데, 이 미네소타 역시 카일 앤서니 타운스를 보내고 랜드를 데려온 거, 저는 여러 차례 코트가 좁아질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지적을 했었는데, 뭐 직전 경기는 근데 세크라멘토한테는 3점을 50개나 던졌더라고. 그 중에 20개나 넣으면서 40%의 성공률 보여줬는데, 아직까지는 저는 미네소타는 조금 더 파악이 필요하다고 봐요. 제 우려와는 달리 많은 3점을 시도를 했고 성공률로 보여줬다, 좀 그런 것들도 보여가지고 저는 조금 더 파악하고 싶습니다. 언더라든지 미네소타 사이드 이렇게 좋게 보겠습니다. 관건은 미네소타가 토론토를 묶을 수 있냐, 그게 제일 관건인 것 같아요. 멤피스 대 올랜도 경기 한번 볼게요. 지금 멤피스는 내일도 아마 제런 잭슨 주니어가 못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역시 작년에 비해서 모란트, 스마트, 베인 전부 다 쌩쌩하게 뛸 수는 있다. 하지만 인사이드가 산티 알다바랑 잭 이디 조금 부실하죠. 인사이드가. 그에 반해서 올랜도 지금 석스, KCB, 바그너, 벤케로, 웬카주라는 수비적으로 특히 견고한 라인업을 구성을 했거든요. 그리고 이거로 올랜도가 지금 2경기 연속으로 승리를 하고 있다. 마이애미랑 브루클린을 박살을 냈는데 전부 다 많은 승리를 거뒀어요. 올랜도. 저는 작년에도 올랜도를 일찌감치 좋게 봤는데, 근데 특히 이제 홈에서는 아주 좋았었고 원정에서는 약간 이렇게 떨어지는 모습이 있었단 말이에요. 지금 마이애미 원정에서도 잘한 거 생각을 해보니까 올랜도는 일단 수비로 뭔가 이제 쿼터별로 비등비등 하다가도 한 쿼터 때 그때 확실히 상대를 수비적으로 조지고 점수차를 쫙 벌리는 이런 경기 운영이 가능해 보이거든요. 정말 눈에 띄는 팀이에요, 올랜도는 지금. 근데 문제는 이제 내일 멤피스가 이렇게 좀 자책주도 없고 어설프기는 한데, 작년은 제끼고요. 작년은 이제 다수의 선수들이 빠져있다 보니까 작년은 제끼고, 재작년에 멤피스가 홈이랑 원정 편차가 매우 심한 팀이었었거든요. 멤피스가 지금 2경기 모두 다 원정 경기를 했는데 내일은 홈으로 옵니다. 22년도에 홈에서 35승 6패로 정말 높은 홈 성적을 보여줬던 팀이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나는 일단은 홈 멤피스 그리고 원정 올랜도, 이런 구도는 조금 걱정돼. 여기도 뭐 어제도 얘기했지만 올랜도는 플레이오프 포함해가지고 작년에 막바지에 홈에서는 7연승이었었는데 원정에서는 8연패로 클리블랜드한테 4대 또또 당하고, 원정에서는 그런 경기를 했어가지고 이 원정 올랜도가 조금 걱정은 된다. 그 정도는 있는데, 현 시점에서 저는 조금 더 경기력을 담보해줄 수 있는 팀은 올랜도라고 생각을 하긴 합니다. 멤피스가 사실 더 터져야 되기는 하거든요. 이거보다 공격력도 사실 조금 의문이고, 유타한테 그렇게 벌리고 따라잡히는 것도 생각을 해보면은 아주 마음 놓기는 어렵다. 그래도 어쨌든 멤피스는 지금 홈으로 돌아오는 거기 때문에 홈 멤피스, 22년도에 홈 멤피스, 이거는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는 어려운데 저는 일단 올랜도 쪽으로 좋게 보고 언더오버는 좀 지켜볼게요. 올랜도가 수비는 잘하는 팀은 맞는데 또 점수가 막 마주 안 나는 편까지는 아니에요. 상대까지 언더팀이다. 그러면 언더가 좋아요. 오늘 또 브루클린처럼. 그런 경우에는 언더가 괜찮은데, 멤피스? 얘네들을 수비적인 팀이라고 보기는 조금 어렵다. 지금은 자책주도 없고. 이래서 저는 언더오버는 좀 패스하고요. 올랜도 쪽만 좋게 보는 경기가 될 것 같네요. 다음 샌안토니오 대 휴스턴 경기인데, 자, 샌안토니오는 이제 웬벤야마가 있잖아요. 여기다가 이제 뭐 스테판 캐슬 같은 애들 데리고 오기도 하고, 크리스 폴이나 반즈 이런 애들도 영입을 했는데, 어쨌건 샌안토니오의 얼굴은 웬벤야마잖아요. 근데 웬벤야마가 작년에 휴스턴한테는 조금 고전을 많이 했습니다. 이 센군이 샌안토니오를 상대로 커리어 하이를 기록하기도 하고, 좀 샌안토니오가 휴스턴은 약간 버거워했었거든요. 작년에 상대 전적은 1대3 정도로 휴스턴이 많이 리드를 했었는데, 야, 이거는 일단 아직까지 첫 경기 때 샌안토니오가 이 웬벤야마가 조금 못했잖아요. 물론 저는 어느 정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웬벤야마가 지금 또 증량도 많이 했었어요. 벌크업을 해가지고 조금 더 이런 얄쌍한 프레임을 넓혀서 골 밑에서의 좀 더 우위를 가져가겠다.
근데 이 센군은 피지컬적으로 완성이 되어 있는 선수거든요. 물론 이제 웬베냐마가 조금 더 키도 크고 팔도 길고 이런 건 있겠지만은 이 센군이 힘은 아직은 조금 더 좋아. 웬베냐마보다 밀리지 않는다, 인사이드에서 내주지 않는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휴스턴이 작년에도 보면 홈에서는 아주 좋았었는데 원정에서는 많이 까먹었었거든요. 홈이나 원정이랑 13승이나 차이가 나. 지금 최근 두 경기는 모두 다 홈이었었고 내일은 원정입니다. 이런 것들은 좀 거슬리기는 해요. 근데 휴스턴이 지금 두 경기 동안 샬럿이나 멤피스 이런 팀들 상대로 오펜시브 리바운드를 16개, 23개 아주 많이 땄거든요. 근데 내일 샌안토니오 사실 웬베냐 말고는, 특히 또 웬베냐를 뭐 센군 같은 이런 덩치가 120kg의 선수가 막 박스아웃으로 괴롭힌다 그러면은 샌안토니오가 또 한 번 리바운드 면에서 고전할 수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저는요. 아무래도 전력이, 저는 휴스턴은 이미 어느 정도 완성은 됐고 조금 더 이제 애들의 포텐셜을 끌어내야 되는 그런 위치라고 생각을 하는데, 반면에 샌안토니오는 아직까지 이 전력이 완성됐다는 느낌은 아니거든요. 저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휴스턴 쪽을 좀 좋게 보고 싶어. 상성상으로 휴스턴이 샌안토니오한테 나쁘지 않았다, 그런 것도 생각도 나고. 그리고 저는 이 경기는 언더오버는 언더 쪽으로 생각 좀 해볼게요. 언더 보는 거는 사실 뭐 양 팀의 맞대결도 그렇고, 휴스턴의 첫 경기가 되게 좀 이제 많은 야투 시도 바탕으로 야투율은 안 나오는 그런 경기였었는데, 다음 경기는 많이 나긴 했거든요. 샌안토니오와 휴스턴의 템포 둘 다 빠르긴 해. 근데 난 뭔가 이게 223.5가 좀 애매한 것 같아요. 저는 진짜 완전 240점을 방불케 하는 그런 개 오바 게임이 나오던지 언더가 나오던지 뭐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애매하게 오바는 아닐 것 같고 오바가 난다면 엄청 크게 날 것 같은데, 저는 양팀의 상대들도 그렇고 언더 쪽을 조금 더 생각 좀 해보도록 할게요. 많이 애매하다는 소리예요, 한마디로. 그 다음에 피닉스 대 댈러스 경기. 저는 댈러스 칭찬 되게 많이 했었어요. 작년에 뭐 파이널을 간 것도 있고, 워싱턴이나 개포드를 데리고 오면서 이 팀이 그 2월 달부터는 전력이 확연하게 많이 올라갔다. 전체 승률 아마 4위인가 그랬었어요. 70% 승률로. 근데 그거보다도 내용상으로는 더 좋았다, 이런 얘기를 할 만한데, 기본적으로 돈치치나 어빙이 있고 빅맨의 개포드 혹은 뭐 라이블리 이런 애들이 있는데, 일단 탐슨이 왔다는 거. 자, 보통 이제 댈러스의 공격 루트는 돈치치가 투맨 게임을 많이 합니다. 빅맨을 끌어다 써가지고 상대를 조금 더 딸려 나오게 하고 본인이 올라간다든지 외곽을 또 쏜다든지 아니면 비어있는 동료를 향해 던진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외곽에 탐슨이라는 역대급 슈터가 있다는 것은 댈러스한테 참 좋은 신호인 것 같아요. 작년에는 이 자리가 뭐 데릭 존스 주니어라든지 조금 더 피지컬적으로 좋은 친구, 외곽보다는 피지컬에 강점이 있는 친구들이 있었는데, 이 자리에 탐슨이 있다는 것은 저는 꽤나 괜찮은 밸런스라고 보입니다. 거기다 뭐 여러 가지를 쏠쏠하게 해줄 수 있는 워싱턴도 있고, 그리고 그 돈치나 어빙이 번갈아 가면서 투맨 게임을 하는데, 본인이 이렇게 뭐 픽을 받은 다음에 돌파를 해가지고 내어줄 수 있는 이런 옵션이 어빙이나 탐슨이라는 거, 둘 다 외곽이 괜찮은 선수들이죠. 그거는 확실히 댈러스의 공격 루트가 참 상상만 해도, 이렇게 머리로만 생각을 해도 참 다각화되고 상대팀 입장에서는 어렵겠다, 이런 생각들이 들거든요. 근데 피닉스는 제가 뭐 계속 말하지만은 늑다리 라인업이거든요. 부상 이력도 많고 활동량도 조금 적은 로스터야. 그래서 나는 이걸 조금 만져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간에 네, 오늘도 이제 뭐 레이커스랑 경기를 해가지고 사실 뭐 그런 것들이 많이 티는 안 났는데, 저는 피닉스가 과연 이렇게 로스터를 가져가는 게 맞나 그런 생각이 들기는 하거든요. 뭐 부데놀저 감독이니까 시즌이 거듭될수록 조금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는 있겠다, 이런 생각이 있기는 한데, 저는 피닉스는 수비적으로 좀 걱정이 되고요. 벤치 구간이 원래 보다시피 지금 선발이 엄청 세잖아요. 근데 벤치가 조금 얇단 말이야. 근데 요즘에는 그 안 좋은 벤치로도 수비는 조금 해내면서 좀 이제 벤치 구간 때 안 까먹고 있다, 이런 것들은 보이긴 하는데, 저는 댈러스가 두치나 어빙이 출전 시간을 나누는 것도 있고 벤치 구간도 좋다고 생각을 해요. 라이블리도 그렇고 하디도 요즘에 잘해주고 있기도 하고, 여러 가지 면에서 저는 댈러스가 조금 더 체급상으로 높은 팀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피닉스가 홈이다 이런 건 있는데, 딱히 피닉스가 뚜렷하게 막 홈이랑 원정 편차가 큰 것도 아니었었고, 댈러스도 얘네들도 홈이나 원정 편차가 크게 막 다르지 않았었다, 이런 것들이 작년에 있었어가지고 저는 일단은 댈러스 쪽으로 좋게 보고요. 그리고 언더오버는 이게 댈러스가 작년에는 되게 오바팀이었는데, 근데 워싱턴이나 개포드가 영입되고 나서 수비적인 밸런스를 갖추고 난 뒤에는 사실 그렇게 오바 쪽으로 보기 좋은 팀은 아니거든요. 더구나 기준점이 232.5다. 이거는 피닉스나 댈러스나 야투가 엄청 터져가지고, 피닉스가 작년에도 야투가 막 55%씩 나고 이런 전체 1위 하고 이런 시절이 있었는데, 시즌 초반에 야투율은 사실 막 그렇게 훌륭해 보이진 않는다. 피닉스의 그 구간이 오기 전까지는 저는 조금 조심하고 싶고, 개인적으로는 언더 쪽으로 생각 좀 해볼게요. 역시나 언더오버는 어렵습니다, 이 경기도.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레이커스 대 세크라멘토 경기가 있는데, 사실 이거는 상성관계가 많이 있죠. 레이커스가 세크라멘토한테 유독 약해요. 이거는 갈매기가 사보니스한테 좀 의외로 약했다. 아무래도 사보니스가 힘이 좋은 선수거든요. 대신에 좀 팔이 짧고 악어팔에다가 그런 것들이 있기는 한데, 이상하게 AD가 사보니스한테 힘을 잘 못 써. 그런 것들이 많이 보였었는데요. 반대로 세크라멘토가 영입한 드로잔, 동부에서 맨날 허구어나 르브론한테 막히던 게 드로잔이거든요. 상대 전적상으로 최근에 9경기 동안 세크라멘토가 8대1로 레이커스를 두드러 패왔다. 네,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계속해서 레이커스가 지난 몇 년 동안 세크라멘토는 약했고 작년에는 전패도 하고 막 이랬었는데, 좋은 분위기에 있을 때도, 그리고 홈 레이커스일 때도 세크라멘토한테는 전부 이렇게 좀 안 좋았었어요. 이게 일단 많이 거슬립니다. 요즘에 레이커스가 확실히 레딕 감독이 오고 나서 좀 3점을 많이 던지는 것도 그렇고, 확실하게 앤서니 데이비스를 1옵션으로 쓰는 거, 그런 점들이 눈에 많이 들어와요. 그런 점들은 좋은 신호로 보이는데, 그래서 경기력은 나는 마음에 들거든, 레이커스가. 하지만 이 세크라멘토가 정말 레이커스한테 강해왔다는 거, 이게 너무 걱정이에요. 그리고 이제 세크라멘토도 좀 안 좋은 점을 얘기를 하면은, 지난 경기 때 데로잔이랑 그 키건 머레이가 둘 다 40분 넘게 뛰었습니다. 키건 머레이가 43분, 데로잔이 아마 42분 막 이렇게 뛰었었는데, 많이 일단은 주전들을 굴린다는 소리예요. 원래는 저는 드로잔이 경쟁력이 좀 떨어졌다고 생각을 했는데, 일단은 세크에서도 중용을 하고 있는 모습이긴 하다. 근데 또 보니까 후반전 되니까 데로잔이나 팍스가 많이 좀 까먹었어요. 특히 팍스가 컨디션이 좋아 보이진 않는데, 원래 이제 팍스나 드로잔 하면은 클러치의 사나이들이잖아요. 근데 미네소타와의 이 클러치 싸움에서도 둘 다 별다른 활약이 많이 없었었다. 특히 클러치에는 이 팍스보다 드로잔의 비율이 많이 높았습니다. 과연 긍정적인 신호일까? 저는 잘 모르겠거든요. 이 경기는 일단은 승패는 레이커스가 요즘에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세크라멘토에 대한 상대 전적 때문에 저는 패스하고 싶어요. 레이커스가 분명 더 센 팀 같긴 한데 지금은 일단은 조금 조심하고는 싶어. 이거는 그리고 또 그런 것도 있어요. 레이커스가 그 바로 직전 피닉스와의 경기를 124대 116으로 좀 많은 득점을 내면서 이겼는데, 레이커스답지 않게 참전 성공률이 아주 뛰어났거든요. 27개 중에 14개로 50%가 넘었는데, 여전히 레이커스는 작년과 비교를 해도 많은 3점을 던지고 있지는 않다. 그래서 외곽에 대한 의존도가 높지는 않다. 그리고 디안젤로 러셀 역시나 시즌 초반 스타트가 좋지가 못하다. 대신에 리브스는 잘하고 있는데, 여러가지로 레이커스의 이런 좀 경기력이 작년보다는 좀 괜찮아 보이긴 하거든요. 근데 이 세크라멘토라는 상대 전적이 아주 좀 열세에 있는 이런 팀한테는 조심하고 싶습니다. 그런 경기고, 저는 뭐 오바를 보긴 하는데요. 234.5 조금 높기도 하고, 세크라멘토 재작년에는 확실히 오바팀이었는데 작년에는 애매했었다. 다만 양팀의 상대전상으로는 오바 게임이 좀 많긴 했다. 이런 것들이 보이는데요. 여러가지로 오늘은 전체적인 이런 경기들이 지켜봐야 되는 경기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